광양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원격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격 수업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정말 앞서 두 강의, EBS 강의 듣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 강의는 거의 60분에 육박하는 정말 엄청 긴 강의였는데요. 물론 재밌게 본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좀 집중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이 나머지 두 강의는 선생님이랑 그 범위를 조금 요약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단원 1단원은 여러분들 교과서 페이지 14페이지부터 시작이에요. 과학이라는 학문은 그냥 처음부터 이게 진리야 라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과학자들이 계속 싸워요. 그래서 싸워서 과학적인 증거를 대고, 그래서 자기 주장이 맞다라고 딱 이제 못 박은 사람들이 역사가 돼서, 과학이 돼서 학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 초기, 우주에 대해서 뭔지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는 과학자들이 또 엄청 싸웠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우리 사실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이 왼쪽에 셰플리라는 애와 오른쪽에 있는 커티스라는 사람이 엄청 싸워요. 무슨 내용으로 싸우냐면, 좀 요약을 하면, 우리 은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가 곧 우주다. 내가 곧 우주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셰플리고, 그리고 아니다. 이렇게 별이 엄청 많은데 그 별이 다 우리 은하 안에 있을까? 라고 주장한 사람이 커티스예요. 즉, 우리 은하보다 더 큰 개념의 우주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명이 엄청 싸웠어요. 엄청 싸웠는데 누가 이겼냐면 커티스라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EBS 강의에서 막 이런 얘기 했었죠. 이 사람은 찌를 냈고 이 사람은 묵을 냈으니까 이 사람이 이겼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간에 커티스라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왜 이겼냐 하면 그 우주가 우리 은하 외에 다른 은하에서 여러 가지 별들이 발견되었다는 과학적인 측정 자료, 관측 자료들을 제출했기 때문이에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은하보다 큰 개념의 우주가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주는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주는 이렇게 굉장히 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우주가 크게 됐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 얘기를 나누게 돼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교과서 페이지 14페이지 아래쪽 그 해보기 거기에 있는 주장을 과학자들이 하게 돼요. 어떤 주장이냐면 일단 가를 봅시다. 가에서 우주의 크기가 요 네모 박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주는 네모 박스 크기 지금 변하나요? 변하지 않죠.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 안에 있는 요 반짝반짝거리는 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은하 요런 것들 개수는 변하지가 않고 있어요. 개수도 변하지 않고 크기도 변하지 않고 지금 보면 우주는 불변한다. 그게 바로 가의 주장입니다.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시간에 따라서 은하 사이의 거리가 안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일정하다. 우주 변하지 않는다 크기. 근데 나를 볼게요. 나를 주장한 사람들은 어떤 주장이었냐 하면 이게 우주인데 우주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졌죠.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우주가 커지고 있다. 그걸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시간에 따라 은하 사이의 거리가 여기 요 정도였는데 지금 커졌죠. 은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우주의 모습은 가는 똑같은데 나는 팽창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수업 시간에 밀도 얘기도 했는데 밀도 얘기 간단히 해보면 가 같은 경우는 밀도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피도 똑같고 질량도 똑같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부피가 커지고 있어요. 밀도는 우리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는 커지고 있는데 질량은 요 은하 개수 세보면 알겠지만 똑같거든요. 질량은 변화가 없어요. 그럼 밀도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우주가 팽창할 때 밀도는 감소한다 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이 주장은 가모프라는 사람이 한 건데 이건 좀 나중에 점점 계속 살펴볼게요. 시간 지날수록 이따가 살펴볼게요. 그래서 가는 우주는 똑같다. 나는 우주가 팽창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겁나 박 터지게 싸우다가 그 싸움을 종식시키러 온 사람, 이 싸움을 끝내러 왔다 라고 하면서 어떤 과학자가 나오는데 그 어떤 과학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허블입니다. 허블. 네, 허블이에요. 그래서 1929년 허블이라는 사람이 외부 은하를 관측을 해서
우리 은하로부터 그 외부 은하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고, 그래서 우주는 그냥 크기가 똑같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있구나, 멀어지고 있구나,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 라는 이론을 만들어요. 네,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 우주 팽창론. 근데 그 우주 팽창론에다가 가모프라는 사람이 이제 밀도가 팽창할 때 감소한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데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우주가 팽창했다며, 그럼 거꾸로 돌아가면 팽창하기 이전 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걸 다 엮어서 우주는 처음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서 시작됐고, 거기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그때 팽창할 때 밀도가 감소하고 있다. 그 주장이 바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뭐 여담인데 방금 르메트르라는 과학자 이름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딱히 시험에 나오거나 그렇진 않은데 기억하지 않아도 좋은데, 원래 이 빅뱅 대우주론, 빅뱅 우주론의 얘기를 하면 르메트르, 허블, 그리고 가모프라는 사람이 꼭 나오게 돼요. 르메트르라는 사람은 프랑스의 물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사실 카톨릭 신부이기도 했어요. 종교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종교인들이 하는 과학적인 얘기들은 또 성경 가지고 와가지고 비과학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 르메트르라는 사람의 이름이 좀 많이 빠지게 되는데, 이제 좀 세월이 지나면서 르메트르의 업적,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한 점에서 시작됐다라는 그 물리학자이자 카톨릭 신부인 르메트르의 의견이 좀, 그 공적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이제는 뭐 허블이랑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가 되었어요. 아쉽게도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요. 그래서 이 빅뱅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결국에는 한 점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거잖아요. 빵! 대폭발이 일어나서. 그러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원소는 과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는 어디서부터 왔을까라는 거의 대답은 바로 그 빅뱅, 첫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왔다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우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 입자들로부터 지구와 생명체를 비롯한 우주의 모든 물질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15페이지 그 밑에 보면 그게 이제 요 사진이 바로 빅뱅 우주론을 하나로 딱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요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 그게 르메트르가 얘기를 한 거고, 그 한 점에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팽창한다. 이걸 바로 허블이라는 사람이 말을 한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조금 2%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이후에 조금 나올 건데, 팽창을 할 때 동그라미가 커지고 있죠. 팽창을 한다는 소리예요.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있는 요 은하들의 개수, 뭐 물론 세보면 좋겠지만 세면 안 세볼게요. 세보면 어떻게 되냐면 개수가 똑같아요. 질량이 똑같다라는 거죠. 부피가 증가하고 있는데 질량은 똑같아요. 변함없어요. 그러면 밀도는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팽창할 때, 허블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을 할 때 밀도가 감소하면서 팽창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럼 이 빅뱅 대우주론, 빅뱅 우주론이 어떻게 성립이 되게 됐는지 여러 과학자들의 싸움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뒷장에 한번 봅시다. 페이지 16페이지예요. 네, 16페이지 탐구활동. 거기 보면 빅뱅 우주론은 어떻게 확립되었는가? 뭘 어떻게 확립됐어? 과학자들이 미치게 싸우면서 확립이 됐겠죠? 그 과학자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그 주장들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거기 보면 처음에 허블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까 허블 얘기했죠? 허블이 뭐 했다? 우주가 팽창한다. 우주 팽창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허블이 막 이제 관측도 하고 그리고 수학적으로 계산해내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끝났으면은 뭐 좋았겠지만, 근데 가모프라는 사람이 우주가 팽창을 하는 건 허블 말이 맞으니까 알겠어. 근데 팽창할 때 우주의 밀도는 감소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방금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가모프의 주장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럼 가모프가 맞다는 소리가 되겠죠. 어쨌든 가모프가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가모프보다는 호일이 훨씬 더 유명했어요.
그래서 호일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좀 받아들여지게 됐는데, 호일은 무슨 의견을 얘기했냐 하면, 우주가 팽창하는 건 그래 오케이, 허블이 말했으니까 그건 맞는데 팽창할 때 밀도가 변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했어요. 호일은 밀도가 안 변해, 그리고 가모프는 밀도가 감소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밀도가 감소하는 거야 아니면 밀도가 안 변하는 거야 라는 막 이제 싸움을 하게 되고, 가모프라는 사람이 이제 답답하니까 아야 빅뱅 이론은 이런 거야 라고 쫙 설명을 해요. 이제 이 다음 요 부분 넘어가면 그 가모프가 설명한 얘기를 쫙 할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맞아, 요거 근거들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 근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밑에 나오는 펜지어스라는 사람이랑 윌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우주 배경 복사론이에요. 그 우주 배경 복사론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페이지 19페이지 위에 그 통합 자료실 내용이거든요. 뭐 요것도 이제 천천히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가모프라는 사람과 호일이라는 사람이 싸웠다. 그래서 이긴 사람이 역사가 됐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지금 허블이 관측한 증거, 아까 말했죠? 우리 은하와 외부 은하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관측을 했고 수학적으로 딱 계산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건 받아들여졌어요. 그게 바로 가모프와 호일의 공통점이에요. 주장 공통점. 근데 가모프는 요 우주가 팽창할수록 은하의 개수들이 똑같다. 그래서 밀도는 감소하고 있다. 요 그림에는 은하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거 넣어주면 돼요. 밀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가모프의 의견이었고, 밀도가 유지된다 라고 얘기를 한 게 바로 호일의 우주 모형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뭐 호일이 좀 유명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모프의 말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러니까 그 증거들이 발견이 되면서 가모프의 의견이 맞다라는 게 확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가모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점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굳이 요 밑에 내용들 좀 보면 우주 모형을 보고 공통점,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허블의 의견을 10분 받아들인 거고, 그게 공통점이에요. 두 과학자 둘 다 우주는 팽창하는데 호일 같은 경우는 우주 밀도가 어떻다? 똑같다. 가모프는 밀도가 감소한다 라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펜지어스와 윌슨이 발견한 빅뱅 우주론의 증거, 이거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이따가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확립 과정을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 잔잔히 살펴봅시다. 그래서 가모프라는 사람이 야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면서 막 주장을 한 게 있어요. 주장을 한 게 있는데, 그 주장한 그 근거가 첫 번째로 뭐냐면 그 주장한 내용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모프가 주장한 그 자기 의견이 맞다라고 주장한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아니 내 말이 맞으면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 좀 바꿔서 쓰는 게 낫겠다. 잠시만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그거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냐 하면 3대 1이다 라는 주장으로 자기 말이 맞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가모프의 주장에 뒷받침하는 근거인지 그것도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주 배경 복사,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가모프의 의견,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좀 천천히 살펴볼게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물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물질은 원자들, 요 알갱이들이 막 모여가지고 물질을 구성하고 있어요. 요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그 원자들을 또 쪼개면, 원래는 원자는 쪼갤 수 없는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원자는 쪼갤 수 있어요. 어떻게 쪼개지냐면 원자핵과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 전자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자핵을 또 안에 이렇게 샥 살펴보면은, 원자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성자와 중성자는 어디로부터 왔냐 하면 쿼크라는 애들로부터 왔어요. 그 쿼크가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애는 양성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애는 중성자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원자는 전자와 원자핵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로 왔다. 쿼크로부터 왔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작은 쿼크와 전자겠구나라는 걸 쿼크와 전자로부터 왔구나라는 기본 입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빅뱅이 일어난 직후에는 쿼크와 전자들로부터 전자와 같은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됐고 그걸로부터 중성자와 양성자가 만들어졌다. 요거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그런 상태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에서 뭐 전자가 만나면 뭐 원자가 되겠죠. 요런 원리를 일단 그렇게 물질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기억을 해둡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어디를 보냐면 페이지 18페이지 그 밑에 부분을 봅시다. 처음에 빅뱅이 딱 일어난 거예요. 빅뱅이 일어나면서 시간이 쫙 흐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우주가 점점 팽창을 하죠. 그때 기본 입자들이 생성됐어요. 기본 입자 뭐라고요? 쿼크와 전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쿼크와 전자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빛이 있었어요. 빛은 뭐 전자기파의 일종이라서 이렇게 막 지렁이처럼 꾸물꾸물 요렇게 그려놨는데 우리 교과서에 그렇게 빛은 사실 쿼크와 전자한테 잡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떠다니는 애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잡혀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아까 말했죠. 쿼크로부터 뭐가 생성됐다? 쿼크로부터 뭐가 생성됐다? 양성자와 여기 18페이지 그 밑에 부분이에요. 쿼크로부터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겨나게 됐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쿼크로부터 온 거예요. 쿼크로부터 이렇게 쿼크가 3개가 어떻게 막 만나가지고 어떤 것들은 양성자, 어떤 것들은 중성자가 됩니다. 그 비율이 처음 시작은 1대1이에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1대1. 별로 뭐 선호도가 없다라는 거죠. 난 양성자가 될래, 난 중성자가 될래. 똑같은 개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우주가 팽창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점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온도도 높고 밀도도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근데 우주가 팽창되다 보면 점점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점점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밀도도 뭐 낮아진다라는 말은 뭐 가모프 의견이었어요. 어쨌든 온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겠죠.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원래 양성자와 중성자는 별로 뭐 선호도 없이 똑같은 개수 1대1로 만들어졌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누굴 더 선호하게 되냐면 양성자를 더 선호하게 돼요. 이거는 양성자가 좀 에너지 준위가 낮기 때문에 양성자를 선호하게 된다라는 건데 뭐 이것까지는 굳이 알 필요 없고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양성자를 더 선호한다. 그때 비율이 양성자가 7개 만들어질 때 중성자가 1개 만들어질 정도로 양성자를 훨씬 더 좋아했대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 그 개수의 비율이 7대1까지 벌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양성자를 7개가 생성될 때 중성자가 1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양성자 하나 만들어질 때 중성자 하나, 요 색칠한 걸 중성자라고 할게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얘를 더 선호하게 돼서 양성자를 선호하게 돼서 양성자 7개 만들어질 때 겨우 중성자가 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까지 오게 됩니다. 양성자 7개 만들어질 때 중성자 1개 만들어진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요거 하기 전에 우리 가장 간단한 원소들에 대해서 좀 봐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수소는 H라고 쓰는데 혹시 얘 원자 번호가 몇 번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수소는 근본이에요. 1번이에요. 1번. 수소는 원자 번호 1번. 요 원자 번호 1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까 여기 그 원자 핵을 구성하는 데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 양성자의 숫자, 양성자 수가 곧 원자 번호예요. 요거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1번이잖아요. 그러면 1번이에요. 그럼 양성자 수 몇 개? 1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는 양성자 1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1개와 그리고 원래 전자 1개를 가지고 있으면 수소 원자가 되는 건데 만약에 수소 원자핵이라고 한다면 전자를 뺀 거거든요. 원자는
전자와 원자핵으로 되어 있는데 수소 원자핵이라고 한다면 전자는 뺀 거죠. 전자 뺀 거. 양성자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수소 원자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의문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원자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양성자 한 개만 있는 게 수소 원자핵이에요. 중성자는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수소는 중성자가 없습니다. 수소 원자핵에는 중성자가 없어요. 이게 1번이었고요. 그러면 원자 번호 1번이 있으면 2번이 있겠죠. 2번. 원자 번호 2번. 2번은 뭘까요? 아는 친구 있나요? 네. 헬륨이라는 원자예요. 헬륨이라는 원자의 원자 번호가 2번이에요. 2번. 그러면 헬륨의 양성자 수는 몇 개일까요? 여기 했었죠? 원자 번호가 2번이면 양성자 수가 2개라고. 양성자 수가 2개입니다. 헬륨은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라고 얘기하면 전자 뺀 거예요.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가 2개 있고 그리고 헬륨부터는 이제 중성자가 생겨요. 중성자가 몇 개 있냐면 양성자의 개수랑 똑같이 2개 있는 거. 양성자 개수 2개, 중성자 개수 2개 요거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헬륨 원자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수소 원자핵이 뭐고 헬륨 원자핵이 뭐고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빅뱅 우주론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양성자가 7개 만들어질 때 중성자가 1개, 양성자가 7개 만들어질 때 중성자가 1개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근데 우주 대폭발 이후에 3분, 무슨 3분 카레도 아니고 3분이 딱 지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제 우주가 점점 차가워진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원자핵들이 막 7레벨, 8레벨 놀러 다니다가 온도가 좀 떨어지니까 지들끼리 조금씩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들끼리 핵융합을 일으키게 됩니다. 수소 핵융합.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요 원자핵, 요 수소 원자핵, 그러니까 양성자죠. 양성자 2개랑 요 중성자 2개가 만나요. 우리 방금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뭐라고 했죠? 헬륨 원자핵이라고 했죠. 이렇게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걸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해요. 지금 보면 헬륨 원자핵 만들어졌어요. 융합에서 헬륨 원자핵 한 개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머지 노는 애들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2줄 있으니까 수소 원자핵 몇 개? 12개가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빅뱅 우주론, 빅뱅 이후에 3분 딱 이후에는 요렇게 헬륨 원자핵과 1개와 수소 원자핵 12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비로 따지면 12대 1인데 근데 질량비로 따지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12개의 수소 원자핵 각각 한 개에서 12개인데 수소 헬륨 원자핵은 이 4개가 질량이잖아. 1개 질량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4예요. 4. 수소 원자핵들은 각각 하나고요. 그래서 얘 질량비는 수소 원자핵은 잠시만요. 사고가 있어서 좀 지워졌는데 그래서 아까 이렇게 다시 떠올려 보면 7개의 7개의 양성자가 만들어질 때 하나의 중성자가, 그러니까 양성자를 훨씬 더 선호하게 되고 우주가 팽창할수록 7개 만들어질 때, 양성자 7개 만들어질 때 중성자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빅뱅이 딱 터지고 나고 3분 후부터는 얘네들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돼서 이렇게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들고 나머지 수소 원자핵 이렇게 남게 돼서 이렇게 수소 원자핵 12개와 그리고 헬륨 원자핵 1개를 만들게 되고 근데 수소 원자핵은 12개 각각 질량이 1인데 근데 헬륨 원자핵 같은 경우는 헬륨 원자핵 하나당 지금 4개 동그라미가 있죠. 그쵸? 질량이 4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질량비를 따지면 12대 곱하기 해서 12대 4 그래서 3대 1의 수소 원자핵의 질량, 헬륨 원자핵의 질량의 비율이 3대 1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 주장을 누가 했냐면 가모프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러니까 막 호일이 말한 것처럼 갑자기 막
없던 거에서 새로운 게 생겨나가지고 밀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원래 기본 있죠. 쿼크 전자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원자핵이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에서 계속 변화하면서 그냥 생기는 거다. 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다. 보존된다. 그래가지고 팽창을 하면서 밀도는 그러니까 질량은 원래 처음에 있던 기본 입자에서부터 여러 가지들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은 똑같은 거예요. 변화 없고 질량 보존이 되고 부피만 증가하니까 그래서 밀도가 감소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대로 지금 이렇게 원자핵의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비율이 3대 1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했다라는 건 질량이 변화가 없다 라는 말과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가모프의 주장 말한 것처럼. 이 주장으로 인해서 밀도가 계속 부피가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할수록 밀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맞다면 가모프의 말이 맞는 게 되겠죠. 지금 가모프가 열심히 썰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3대 1인지는 나중에 밝혀졌는데 어떻게 밝혀졌냐 하면 스펙트럼을 관찰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 스펙트럼은 좀 다다음 페이지에 나오거든요. 그거 이따가 볼게요. 그래서 요 3대 1이 어떻게 나왔는지 요거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가모프의 주장 1이에요. 가모프의 주장 1. 여기까지가 빅뱅 이론 3분까지였고요. 그리고 3분 이후에 이제 38만 년까지 지나게 됩니다. 굉장히 시간 개념이 좀 갑자기 3분에서 38만 년 엄청나게 길게 지났는데 38만 년이 지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그 19페이지 밑에 볼게요. 여기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요 3분 여기가 3분이거든요. 3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 여기 보면 수소 원자핵 양성자죠. 헬륨 원자핵이 드디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그러다가 3분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38만 년인데요. 38만 년이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아까 헬륨 원자핵 얘기했었죠. 근데 원자핵에 전자가 붙으면 그게 원자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우주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온도가 떨어지니까 전자들이 막 칠레 팔렐레 막 내 맘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원자핵한테 붙기 시작해요. 누가? 전자가. 그래서 수소 원자핵에 전자가 붙어요. 우리 아까 원자핵에 전자 붙으면 뭐다? 이게 원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수소 원자핵에 전자가 붙으면서 수소 원자가 되고 헬륨 원자핵에 전자가 붙으면서 헬륨 원자가 됩니다. 이게 언제? 38만 년 이후부터 요런 일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요 지렁이 모양, 요 빛이 원래 지금 보면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양성자에 붙어 있거나 중성자에 붙어 있거나 막 이랬었는데 미안해요. 수정할게요. 중성자에는 안 붙어 있고 양성자에만 이렇게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잡혀 있었는데 이제 원자가 되면서 전자가 원자에게 붙게 되면서 이제 빛이 더 이상 붙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유롭게 빛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자유롭게 빛이 빠져나가는 요런 마치 배경의 빛이라고 해서 얘를 배경복사, 우주 배경복사라고 하는데 이걸 누가 발견해내냐 하면 펜저스랑 윌슨이라는 사람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19페이지 위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19페이지 위에 있는 내용이 그 우주 배경복사를 발견한 펜저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헬륨 원자핵 그리고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거. 그 3대 1. 그게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 첫 번째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 주장. 요 자유롭게 된 빛, 우주 배경 복사. 그게 가모프의 주장 2였어요. 내 말이 맞다면 요런 것들이 발견이 될 거다라고 가모프가 얘기를 했고 요 첫 번째는 스펙트럼에 의해서 맞다라고 확인이 되었고 두 번째로 요 빛은 윌슨과 펜저스라는 사람이 발견을 하게 돼서 1번, 2번 다 맞으니까 가모프, 네 말이 맞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거기 19페이지 보면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원자
원자는 결국에는 원자핵에 전자가 딱 붙으면서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빛을 원자핵, 그러니까 양성자가 잡아두지 이제 못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빛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으니까 막 빛이 자유롭게 퍼져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자유롭게 퍼져나간 빛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걸로 관측이 된다면, 그러면 가모프 네 말이 맞구나, 빅뱅 우주론이 맞는 말이구나 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 펜지어스랑 윌슨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 사람이 아마 벨 연구소인가 있었을 거예요. 벨, 이게 막 따르릉 전화벨, 그 전화하는 연구소에 있었는데, 그래서 통신 실험을 많이 하다가 우주에서 어떤 전파 신호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파 신호가 결국에는 우주 배경 복사다라는 걸 여러 가지 실험 과정을 통해서 발견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모프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모프 의견 뭐였죠? 첫 번째로 밀도가 감소하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헬륨 원자핵과 그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12대 아까 3대1이었죠. 질량비가 3대1이다 라는 게 바로 가모프의 주장 1이었고요. 두 번째 주장은 요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이 되면 내 말이 맞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펜지어스와 윌슨이 발견했죠. 그럼 첫 번째 주장 3대1이라는 거 어떻게 발견을 했냐 하면은, 여러분들 20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그 주장에 대한 근거입니다. 20페이지. 스펙트럼을 이용한 우주의 원소 분석. 우리가 사실 우주에 직접 나가가지고 탁 채취를 해가지고 우주의 원소는 헬륨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구나. 딱 이렇게 질량을 재보면 정말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 우주로 나가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간접적인 방법이냐면 바로 스펙트럼을 이용한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때 이런 프리즘을 가지고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 가지 빨주노초 파남보 빛깔로 빛이 분해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스펙트럼도 똑같아요. 이렇게 빛을 프리즘, 빛을 쪼개주는 애예요. 빛의 굴절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빛이 쪼개질 수 있는데, 스펙트럼은 그 띠를 관찰한 게 바로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원래 그냥 빛만 있다면,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빛이 프리즘을 딱 통과한다면 이런 연속 스펙트럼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불꽃 반응 실험 해봤죠? 굉장히 뜨겁게 그 원소들이 데워가지고 불꽃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바로 불꽃 반응이었는데, 근데 불꽃 반응 색 중에 빨간색으로 똑같은 불꽃이 나오면 원소가 어떤 원소인지 구분을 할 수 없어서 그 이후에 다른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스펙트럼을 관찰한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애들이 딱 빛을 통과해서 프리즘으로 도달을 하면, 빛에서 그 굉장히 뜨거운 애들을 거쳐서 프리즘에 도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특정한 위치에 있는 요런 선들을 스펙트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 스펙트럼이죠. 요거 많이 봤었죠. 굉장히 뜨거운 애들을 빛이 딱 거치면은 프리즘에서 요런 애들이 관찰이 돼요. 그래서 교과서 거기 보면 고온의 특정 원소가 방출하는 빛을 관찰하면 몇 가지 색의 띠만 나타내는 선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 고온은 선 스펙트럼이다. 요거는 우리 알고 있죠, 이미. 불꽃 반응 구분하는 그 스펙트럼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온도가 높은 애들은, 원소 같은 경우는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방출하고 그 위치에 해당하는 요 빛들을 방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출 스펙트럼을 가지게 되고, 선 스펙트럼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굉장히 온도가 낮은 애들한테도 빛을 통과시킬 수 있어요. 이번에 반대로. 온도가 굉장히 낮은 저온의 기체에 빛을 통과시킨 다음에 그 빛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일정한 특정 빛만을 걔네들이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그 필요한 부분만 쏙 이렇게 빼먹어가지고 그 나머지 빛들은 프리즘으로 보내주는, 특정한 요 위치에 있는
빛들만, 여기 같은 경우는 특정한 위치에 있는 빛들만 방출을 한 거였죠. 근데 저온 같은 경우는 그 특정한 위치에 있는 애들만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차가운 애들은 흡수 스펙트럼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직접 가가지고 막 채취해가지고 어떤 원소가 있구나, 어떤 원소가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검색을 할 수는 없으니까, 확인을 할 수는 없으니까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뭐 헬륨 같은 경우는 뭐 요런 스펙트럼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수소 같은 경우는 뭐 요런 스펙트럼을 가질 수도 있고, 원소마다 그 딱 특정한 위치에 스펙트럼을 관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펙트럼을 보고 어떤 원소들이 우주에 있구나 라는 걸 분석을 해낼 수 있습니다. 분석을 해낼 수 있어요. 우주에서부터 빛이 오잖아요. 그쵸? 그 빛을, 그 우주로부터 통과한 빛을 관찰을 딱 해보면은 거기에 스펙트럼을 관찰했을 때 어떤 위치에 있구나 라는 걸 보면 어떤 원소가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여러 원소들을 관찰을 하면 원소마다 그 선의 위치와 굵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딱 관찰하고 어떤 위치에 선이 있구나, 어떤 위치에 이런 굵기가 있구나, 그걸 보고 그 물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가모프가 말한 것처럼 수소와 헬륨, 그 질량비가 3대 질량비예요. 질량비가 3대1이라는 사실도 이 스펙트럼의 뭐 굵기라든지 위치를 통해서 수소 헬륨이 있고 3대1이 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사실 수소 헬륨이 있다라는 건 확인해낼 수 있는데 3대1이라는 건 이 스펙트럼을 나중에 우리가 그냥 이런 띠의 형식이 아니라 무슨 그래프의 형식으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 그래프의 형식이 나와야지 3대1이라는 걸 확인을 해낼 수 있습니다. 뭐 이건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그냥 편하게 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수소와 헬륨이 우주에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냈다. 그거는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과 은하, 그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애들, 거기를 통과한 빛을 보면 어떤 원소가 있는지 확인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를 연구할 때 스펙트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페이지 19페이지 조금 빼먹어서 다시 좀 하면요.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 거기 보면 다음 물질들이 우주에서 만들어진 순서대로 나열해보자라고 했는데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기본 입자 뭐 있다고 했었죠? 쿼크랑 전자 있다라고 했었죠. 기억나나요? 빅뱅 우주론. 거기 처음 시작할 때 기본 입자는 쿼크와 전자입니다. 그러다가 쿼크가 어떻게 만나게 되면 쿼크 3개가 어떻게 만나면 양성자가 되고 어떻게 만나면 중성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쿼크로부터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 다음에 그 양성자와 중성자가 열심히 만들어지다가 3분부터 어떤 반응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어떤 반응은 수소핵융합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수소 원자핵은 만드는 건 아니죠. 수소 원자핵은 어차피 양성자니까. 그래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헬륨 원자핵 3번. 그렇게 헬륨 원자핵을 3번부터 만들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약 38만 년 후 38년 후부터 그러면서 이제 원자핵이 전자를 촥 잡아당기게 돼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원자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했어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 그러다가 그렇게 빠져나간 애들이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면 쿼크, 양성자, 헬륨 원자, 수소 원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모프가 얘기한 말이 맞는 거예요. 첫 번째 가모프가 주장한 말 3대1 수소 원자핵의 질량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이 3대1이다. 왜 3대1이냐면 막 설명했죠. 쿼크로부터 시작돼서 뭐 양성자, 중성자 1대1 개수였다가 온도가 낮아지면 7대1까지 벌어지고 뭐 등등등 얘기했었죠. 그 주장은 결국에 뭐냐 하면은 갑자기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기본 입자로부터 이렇게 수소 원자핵이라든지 헬륨 원자핵이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뭐 질량이 변화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밀도는 감소한다라는 가모프의 주장이 이 3대1로부터 나온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가모프의 주장 3대1. 얘는 누구로 증명했다?
누구로 증명했다? 스펙트럼으로 증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38만 년 이후에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빛이 빠져나가서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우주 배경 복사도 가모프가 주장한 말이죠. 이게 발견이 되면 내 말이 맞아 라고 했는데 실제로 발견했죠. 누가 발견해냈다? 이건 스펙트럼으로 증명했고 스펙트럼으로.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는 누가 증명했다?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걸 증명해냈다. 그래서 가모프의 주장, 빅뱅 우주론, 한 점에서부터 폭발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그때 밀도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는 가모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가모프가 주장했던 주장과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그걸 역사적으로 쫙 살펴봤어요. 요걸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잠깐 한 그 스펙트럼 있잖아요. 스펙트럼을 이용한 우주의 분석. 선생님이 스펙트럼을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게 좀 실험 같은 걸 준비를 해봤거든요. 막 거창하게 실험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스펙트럼을 관찰해보는 거예요. 수소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제 만약에 우주에서 온 빛이 그 수소의 스펙트럼과 동일하다면 그 우주에는 수소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등교했을 때 선생님이랑 기회가 된다면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스펙트럼 관찰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1단원 내용이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2단원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페이지 22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을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